예, 안녕하세요. 예, 김준교입니다. 그 예비고3 설명회, 수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쉬웠지만 어려웠던 시험 철저한 양극화라고 제가 제목을 써놨습니다. 이번 수능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수학 관련해서 좀 쉬웠다 이런 말들이 많았죠. 모든 언론에서는 쉬웠다 하면서 뭐 국어 무난하고 수학 쉬웠고 뭐 탐구가 어려웠다 해서 제가 봐도 뭐 탐구 과목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대체적으로 쉬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또 쉬웠다고 하더라도 다 잘 본 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양극화가 나오는 시험이라서요. 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또 몰래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쉬웠다는데 우리 애는 점수가 안 나왔는가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양극화가 난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3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뭐 수능 수학 만점 보장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약간 광고 문구기도 하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최상위권, 상위권이 좀 이제 달라졌어요.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만점이 나와야 되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를 갖다가 확실하게 만점을 내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고요.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은 조금 미끄러지거나 하면 굉장히 또 점수가 폭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맞춰서 좀 만점에 가깝게 만들자. 만점이 좀 힘들면은 하나 틀리거나 뭐 2개 틀린 선에서 좀 여기서 좀 지지를 해보자, 이런 게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써놨는데 그 예비고3반이랑 재수반이랑 제가 나눠놨어요. 예비고3반이 여기 수목토 오후 2시부터 하는 거, 뭐 주 1회죠. 이렇게 수업들이 있으니까, 뭐 수요일반, 목요일반, 토요일반, 뭐 오후 2시부터 하는 수업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그냥 주 1회 수업이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수생, 반수생 수업이 있죠. 뭐 여기에 정말 최상위권 예비고3이라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재수 반수생반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목요일이랑 토요일 각각 주 1회 반이 이렇게 오전 10시 반으로 이렇게 있고요. 뭐 시간 되시는 분은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현역 고3 친구들과 재수생, 뭐 반수생 내지 N수생을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너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고3 같은 경우는 1월에 개강하면서 수원2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이제 미적 준킬러부터 시작해서 차츰 킬러로 나가는 이런 커리큘럼을 해놓고 있고요. 재수생, 반수생, 뭐 최상위권 내지는 뭐 현역 완전 최상위권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1월부터 해서 바로 그냥 수원2랑 미적분부터 착착착 해서 미적분 킬러, 준킬러 가릴 거 없이 전 과목을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업 진도를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요. 현역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적분이 좀 약해요. 미적분을 뭐 선행을 했고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킬러를 들어가게 되면은 제 수업의 특성상 어렵다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2를 좀 익숙하죠. 고3 때 충분히, 고2 때까지 충분히 내신도 보고 이렇게 연습도 많이 했던 수원2, 충분히 익숙했던 수원2를 가지고 그런 문제풀이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 2월에 좀 개념 같은 걸 많이 들으면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개념이 좀 쌓이면은 그때부터 미적분 뭐 준킬러부터 해서 이렇게 쌓아나가는 킬러로 가면서 이제 6평 지으면 이제 완벽히 미적분 뭐 신유형 킬러 문제까지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차츰 나가는, 먼저 이제 미적분을 다루지 않고 수원2 심화와 킬러로 충분히 문제풀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3월부터 미적분을 다루는 이런 커리큘럼이고요. 재수생, N수생 내지 반수생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수원2 미적분을 다 같이 다루게 됩니다. 최근 출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번에 쉽다 하면서 만점짜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학 만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전 과목도 뭐 국어 몇 개 틀리고 뭐 수학이랑 뭐 과탐 2과목 다 맞은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수강생 중에서 좀 잘 본 친구는 한 뭐 국어 한두 개 틀리고 나머지 또 다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믿었던 수학마저 아니 아직까지 뭐 실무를 그렇게 풀고 뭐 내신에서도 잘 나오고 모의고사 1등급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수능 까봤는데 뭐 수학이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다른 과목 자체도 좀 그럴 수가 있죠. 실제 수능이기 때문에. 왜 이러느냐? 언론에서 그렇게 쉽다고 떠들었는데 이게 뭐냐 해서 뭐 사기당한 거였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근 출제 트렌드가 공통 부분의 10번대, 20번대 초반 준킬러 문제들을 보자마자 탁탁탁 해서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풀지 못하면요. 특히 중간에 뭐 막히고 15번이나 뭐 20번, 21번, 22번 이번 시험에서 내지는 뭐 3박 함수 나왔었던 14번이라든지 이번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준킬러 문제들이었어요. 준킬러 문제들 다닥다닥 박아놓으면서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또 이게 수능에서 긴장되다 보니까 풀다 보면 막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막히는 순간에 그리고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순간에 굉장히 꼬이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애들 요새 뭐 점수 공개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점수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뭐 점수 공개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문의하는 게시판 입시 사이트 들어가면 많이 나오는데 100점, 96점에서 바로 70점대로 떨어져요. 80점대가 별로 없습니다. 예. 희한하죠, 그쵸? 100점짜리도 많고, 뭐 96 하나 틀리고 한 친구들도 뭐 97, 미적 97 많은데, 바로 또 이렇게 70점대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원2 준킬러 앞부분에서 막히게 되면 설사 뭐 이번에 미적분 어렵다는 말들 많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렵던 뭐 킬러 어려웠던 미적분 문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래 강의한 수학 강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 어렵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설사 22번까지 공통 부분을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시간 소모를 많이 해보는 상황에서 미적분 끝에까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기 때문에 미적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통 부분 10번대, 20번대 초반, 뭐 22번까지 요런 문제들을 보자마자 팍팍팍팍 바로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어서 정답을 내지 않으면 굉장히 꼬이는 수업이고요. 거꾸로 또 바로바로 팍팍팍팍 보여서 뭐 30번까지 딱 풀었는데 막히지 않고 풀면은 그러면 또 너무 쉽게 만점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맞은 친구들, 잘 본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풀고서만 30분 남았다, 뭐 20분 남았다, 뭐 검토를 좀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시간이 지극히 모자랐다고 미적분 30번을 뭐 보지도 못했다 중간에 뭐 이렇게 하나 막히다 보니까 막 그것 때문에 꼬여서 막 굉장히 뭐 멘탈 터져갖고 못 봤다고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번 시험의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쉬웠지만 어려운 시험, 대체적으로 쉬웠다는 말이 있고 실제 제가 보더라도 어려웠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예전에 전통적인 그런 수능 시험보다는 확실히 킬러가 많이 나왔었던 어려웠던 불수능 시험 때문에 쉽기 때문에 다만 이게 또 모든 수험생이 가서 쉽게 느낄 만한 시험인가 하면 I don't think so. 또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 막히면은 그냥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컨셉은 1년 동안에 그냥 수원2 준킬러 문제를 직관적 풀이 연습을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약간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뭐 완벽하게 만점 나오고 한 친구들 뭐 수강생 중에서 봤더니 약간 1년 동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수원2 같은 거 무한 반복을 했어요. 뭐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만점 맞을 애를 계속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상상외로 좀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고 계세요. 차라리 평소에 우리 애가 수학을 못했다. 근데 언론에서 쉽게 나왔다고들 떠들던데 우리 애는 못하는데 여전히 좀 점수는 안 나오더라 해갖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되게 아직까지 뭐 6평, 9평 내지 뭐 실전 모의고사, 뭐 학원 모의고사 이런 거 점수 잘 나오고 뭐 한두 개 틀리고 하다가 분명히 뭐 80점대라든지 내지 최악이고 70점대까지 떨어진 학생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차마 어떻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꽤 계시긴 할 텐데 아마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입을 다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정말 수학은 자신 있었고 잘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해 궁금한 친분이 계신다면 그런 이유입니다. 중간에 그냥 준킬러를 다닥다닥 박아놨는데 한 4-5개 박아놨는데 여기서 뭐 삼각함수든 지수로그든 뭐 이렇게 수투 다항함수든 중간 준킬러에서 공통 부분 준킬러에서 막히면은 이게 답이 없도록 그냥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뭐 굳이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문풀 수업을 잘하는 편이니까 뭐 예를 들어 예비고3 같은 경우 제 수업을 듣고 싶으면은 일단 1, 2월에 뭐 미적분 개념 같은 경우는 따로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저는 수원2부터 해서 계속 킬러를 돌리면서 1년 동안 계속 돌리면서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막히지 않도록 그런 약간 확실한 만점을 얻을 수 있는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좀 약간 보험적인 성격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수능 만점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수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간략히 다시 한 번만 요약해 드릴게요. 최상위권은요 시험장에서의 불확실성 제거, 확실한 만점을 맞기 위한 보험적 성격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만점 맞을 애들이 실제 수능을 봤더니 만점이 안 나오는 경우, 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걸 막는 수업입니다. 만점 맞을 애를 그대로 만점 맞게 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상위권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수학 공부를 하면요 준킬러 막히고 하면 뭐 진짜 뭐 80점대 70점대 실제 수능 시험에서 뭐 정말로 박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준킬러 한 문제 막히면 망하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로 계속 이렇게 뭐 준킬러 문제를 직관적으로 푸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90 이하로는 그냥 일반적인 상위권 학생들은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가능하면 또 운 좋으면은 그날 운 좋으면 뭐 만점도 맞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험인데 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 점수대 분포가 100점, 96점에서 바로 이렇게 70점대로 하락하고 80점대조차 많지 않은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3페이지 보시면요, 뭐 최신 출제 트렌드 완벽 반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 특징이 한 줄 풀이나 직관적 풀이 뭐 시간 단축하는 건 되게 제 특기예요. 근데 요새 트렌드가 준킬러에서 한 줄로 바로 보자마자 정답을 내지 않으면은 굉장히 꼬이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걸 훈련하고 싶으면 제 수업을 한번 수강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문풀 수업인데요. 완전히 그냥 문풀에 특화된 수업인데요. 좀 수원2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기 때문에 고3 정규반 수업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나가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친구들도 내지는 좀 우리 애가 수학 자신 없다 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구경만 해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개념 빵꾸난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의외로 또 문풀하면서 개념 설명을 잘 해주기 때문에 수강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2025학년도 수능 수학 특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면 한 줄 풀이, 안 보이면 거기서 시험 끝. 극단적인 얘기를 써놨는데요. 보이면 그냥 한두 줄로 다 끝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안 보이면요, 거기서 시험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5번 문제 제가 써놨는데요. 15번 문제 딱 보시면은 나조건에 보면은 x가 지금 4차이가 나요. x가 4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gx를 미분해주면은 gx를 미분해주면 g'x에 두근이 곱이 5거든요. 그러면 4차이가 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오른쪽에서 3이 근이겠다 해서 그냥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에서 딱딱딱 찍어서 식을 딱 쓰면은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서 이제 안 보이면은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또 이걸 뭐 연속을 시키고 또 미분을 하면서 근을 직접 구하려고 하고 뭐 또 2차 방정식에 뭐 미지수를 집어넣고 근의 공식 쓰면은 설사 여기서 만약에 10분 이상 소비한다 그러면 그건 맞아도 맞은 게 아니에요. 사실 망한 겁니다. 오른쪽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가 정말 많이 많았던 문제인데요. 사실 이 20번 문제가 이번 시험의 가장 포인트였어요. 딱 보이면은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냥 두 줄로 풀립니다. 안 보이면 이거 20번 문제에서 20분을 허비해야 돼요. 그러면 풀어도 푼 게 아니죠. 대충 문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5분의 1에 x-3과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 하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얘기가 하나가 나오고 x는 3x란 말이 나오고요.
이걸 구하여라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대충 문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지수함수네. 뭐 yx와 교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함수 꼴이 나오고 f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해갖고 사실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거 갖고서 어렵다고 넘어가는 순간에 또 자신감이 상실돼갖고 시간은 세이브할 수 있지만은 또 별로 그렇게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안 보이면 넘어가라. 일단은 지금 안 보이면은 넘어갔다가 나중에 뒤에 문제 다 풀고 넘어오면 되는데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잡고서 그렇게 시간 소비하지 말라라, 시간 낭비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 자신감은 좀 떨어지고요. 뒤에 다시 돌아올 시간이 사실 없어요. 실제 수능에서는요. 사실은 보자마자 그냥 풀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이 문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암산으로 풀었거든요. 연필을 쓰지 않고서 한 줄도 쓰지 않고 풀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면 딱 보다 보면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5분의 1 K3, 5분의 1에 K-3승이 K가 나오고 5에 마이너스 3 플러스 5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K 나오고 이걸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지금 5의 9승분의 1 F5의 9승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F5의 9승분의 1은 결국 F5의 마이너스 9승을 묻는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봤더니 여기다가 X에다가 12 정도 넣으면은 X에다 12 정도 넣으면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12를 넣어주면요. 이게 5의 마이너스 9승이 돼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저 사실 처음 이 문제 봤을 때 샤프로 이렇게 손을 안 대고 그냥 대충 풀었습니다. 근데 해설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해설지를 만들어야 됐으니까 뭐 요 정도에서 써놨는데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풀 때 그냥 눈으로 풀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잘한 애들은 눈으로 풀 거 아니에요. 그게 되면 쉽죠. 왜 틀려요? 시간이 남을 수밖에 없죠. 눈으로 풀리는데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데 왜 틀려요? 근데 문제는 안 보이는 순간 저도 이제 다양한 친구들 수업을 하잖아요. 원래 예전에 전통적인 저희 수업은 좀 이제 옛날에 뭐 정답률 1% 안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30번 문제 킬러 문제를 맞추는 친구는 이제 인서울 의대를 가고 못 맞추면 조금 이제 또 이렇게 레벨이 낮아서 지방대 의대에 가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요새랑은 다르지. 요새는 수학을 의대 입시는 수학 100을 찍고 거기서부터 스타트잖아요. 수학 100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탐에서 뭐 한두 개 틀렸냐 아니면 다 맞았냐,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서 뭐 2개 이상 틀렸냐 아니면 2개 이하로 틀렸나, 요렇게 그냥 입시가 돌아가서 이제 뭐 인서울의대 그다음에 뭐 지방의대 그다음에 치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줄 세워서 입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 킬러 나오던 시절에는 저도 킬러 문제를 되게 열심히 풀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좀 다양한 예전으로 치면 좀 제 수업을 수학 못했던 친구들까지 다양하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막힐 수도 있겠다. 막히면 답이 없겠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수학 강사들은요 밥 먹고 이것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나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밥 먹고 이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 보면 보여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 수학 강사들은 쉽다 할 거예요. 뭐 어렵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 텐데 근데 문제는 긴장되는 수능이잖아요. 수능 시험에서 이거 갖고 한번 막혀서 안 보이고서 특히 이거 갖고서 뭐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고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이제 그래프 그린 데다 로그 씌우고 하다가 뭐 막히게 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문제에서 5분 이상 지체하는 순간 만점 못 맞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이런 거 보자마자 그냥 눈으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서 저도 개념 다 해줍니다. 근데 이거 문제 자체가 뭐 개념이 그렇게 필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센스가 필요해요. 센스가 딱 보자마자요. 딱 K 넣으면은 요거 3K 없어지겠다. 합성함수 적당한 수 넣으면 답 나오겠다 해갖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분도 안 걸려서 바로 풀고서 눈으로 풀고 넘어간 친구랑 그다음에 이거 갖고 5분 10분 잡고서 도저히 안 보인다 헤맨 친구랑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겠죠. 사실상 10점에서 20점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적분 30번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적분 30번 같은 문제도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냥 찍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 뭐 B는 K 파이로 놓고서 A는 뭐 1이든 2분의 3이든 2든 요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맨 밑에 계산하다 보면 B는 마이너스 2파이에다 나오는데 사실은 좀 약간 좀 심하게 찍으면은 바로 앞에서 그냥 B는 마이너스 2파이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건 나중에 알파1은 파이로 나오지만 알파2, 알파3는 구하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려서 근을 이제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B는 엄밀히 구해야 되고, 뭐 A도 엄밀히 구해야 되고, 이거 완벽하게 풀려고 하는 순간에 이 문제 꼬입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는요, 완벽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답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해갖고, 답만 딱딱딱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완벽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완벽한 그래프를 그려서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수능 끝나고 분석하는 저희들이 일이지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답만 맞추면 됩니다. 수험생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탁탁탁 풀어서 정답만 잘 보여서 맞춘 친구들은 쉬웠다, 만점 나오고 그냥 쉬웠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돼갖고 막 보이지가 않고 그래프 그리고 분석하려고 근데 분석은 안 되고 당황하고 시간은 가고 이렇게 좀 빠지다 보면은 뭐 80점대도 아니고 뭐 70점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시험을 보는 표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N수생, 반수생, 재수생 뭐에다가 현직 의대생도 엄청 많이 받고 모수 자체가 워낙에 좀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현역 고3이 볼 때는요, 결코 쉽진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양극단으로 쉬웠다는 얘기도 들고 어려웠다는 얘기도 들고 만점짜리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망한 친구들도 많냐 하면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 제 수업을 한 1년 동안 이렇게 좀 돌리면은 이런 리스크는 좀 예방할 수가 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게다가 아마 일반적인 친구들도요. 수능 막판에 이런 풀이를 가르쳐주면은 이해는 하고 적응은 하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본인들이 좀 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고3 때부터 좀 수원투마 갖고 적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 자체가요. 딱 보고 직관적으로 딱 보고 찍어서 정답 탁탁탁탁 내지 않으면은 의외로 힘들어요. 그게 요즘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수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입시 특징은요, 기존 수강생, 저도 맨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만점 나올 애들 만점 나온 경우는 많았어요, 이번에. 근데 그거는 매년 그냥 만점 나올 애들 돌려서 만점 나오는 거는 그냥 만점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이게 제가 넓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진짜 제가 거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믿을 수가 없지만 문과 수업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런 층을 넓히다 보니까 이제 좀 중상위 좀 애매한 친구들이 좀 90점대 위로 올라온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달달 돌리다 보면 갑자기 점수 급상승하는 좀 사례도 있어서 준킬러 위주로 많이 돌렸거든요. 킬러보다 준킬러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점수가 많이 그래도 30번은 틀리고 했지만요. 점수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언론에선 쉬웠다고 하지만 실제로 앞부분 준킬러에서 막히면 시간 소모 굉장히 힘들어지는 스타일, 점수도 극과 극으로 나오고 80점대가 없고 92에서 100이거나 70점대로 양분화. 예비고3 초반부터 꾸준히 수원2 파트 준킬러로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현장에서 푸는 거, 현장에서 모의고사거나 혼자 풀 때 말고요. 실제 수능 시험 현장에서 탁탁탁 보고서 제가 이거 보고서 1분 안에 그냥 30초에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 안 대고. 저도 실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봤으면 어땠을지 몰라요. 선생이잖아요. 매년 그냥 수능 시험 문제 공개되고 정답도 공개되고 그냥 보면은 보여요. 그냥 긴장 안 된 상황에서 푸는데 물론 긴장은 되죠. 제자들이 어떻게 봤을까? 굉장히 가슴을 콩닥콩닥하고
있지만 제가 이 문제 딱 평가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돼서 다운돼서 풀 때는 긴장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종류의 긴장이죠.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이거 봤으면 야 내가 이거 막혔으면은 큰일 났겠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수업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실전 대비를 통해서 고3 현역 때 확실한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게 만들어줌 내지는 좀 만점에 가깝게 만들어주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런 데서 막혀서 망하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시험장에서 풀이 혼자 공부할 때의 풀이는 다르죠. 분명히 이번에 좀 듣기로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뭐 입시 게시판 올라오는 걸 보면은 뭐 무슨 그런 실전 모의고사도 뭐 거의 뭐 다 맞고 육구평가원도 엄청 잘 보고 했었는데 뭐 수미잡이라고 뭐 수능에서 갑자기 막 떨어지고 이런 사례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전제 조건 자체가 달라요. 실제 수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도 탁탁탁 그냥 몸이 움직여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수업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능 수학 만점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제가 한 얘기가 있죠. 나는 너네들 못 믿는다. 무조건 수학 만점 받아서 성적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그때 믿겠다. 예, 진짜 수능 미만잡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설명해드리면은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제 수업 그냥 특징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초반부터 이런 문제들을 갖고서 계속 빡빡 돌리면서 직관적 풀이를 연습을 시키고요. 그래도 초반이니까 좀 천천히 좀 차근차근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본 수업의 목적은요, 보험 성격의 수업이고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그냥 만점 맞을 애를 만점을 확실히 맞게 해주는 게 뭐 그 전통적인 재수업 방식이죠. 전통적인 재수업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되게 좀 중상이 애매한 친구들도 준킬러 팍팍 오르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뭐 일부 학생들이 점수가 확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 올해 좀 그런 데이터가 그래서 뭐 당연히 만점 맞을 친구들 그냥 만점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누가 봐도 만점이 나올 친구고 그냥 뭐 시험 봤더니 만점이더라 이건 별로 감흥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본인들도 굉장히 좀 만족해하고 하는 걸 봤더니 야 이게 좀 또 효과가 있구나 해서 약간 중상이라든지 상위권 약간 애매한 친구들도 이렇게 요즘 수능 이런 트렌드에선요 좀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요,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뭐 학원적으로 그 수업 관련해서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